일단 그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를 직접 얘기하기를 굉장히 꺼리죠. 어느 문화나.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도 뭐 돌아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 그 유페미즘이라고 합니다. 돌려 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표현이 이제 kick the bucket이라는 게 있어요. 바켓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바켓을 차다.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돌아가신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kick the bucket을 하기 전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을 갖다 한번 정리해 본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원래 이제 우리 지금처럼 100세 시대가 되기 전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봐라. 이제 뭐냐면은 너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그 꿈을 만드는 방식 중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여겨진 거죠.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간도 좀 함부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럼 죽기 전에 이건 꼭 이루고 싶다는 걸 한번 써봐라. 그러면 좀 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교육적인 도구로 많이 쓰였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100세 시대가 되니까 실제로 그 학생 때 썼던 버킷리스트,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자기 옛날 일기나 노트를 보다가 자기가 20세 때 썼던 버킷리스트를 찾아서 그걸 갖다 이제 은퇴 후에 실제로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영화로 많이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도 우리나라의 그 세대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논다는 거가 굉장히 좀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세대였습니다. 지금 60대, 70대 분들은. 그래서 평생 동안 나는 어느 회사 부장이다. 나는 뭐 변호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게 확 없어지니까 무기력이나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가 그런 분들을 조금 이렇게 재밌게 살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좀 기분 좋게 해드리는 영화로서 20대에 자기가 학생 때 썼던 버킷리스트를 발견해서 그거를 해나가는 약간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시행하는 것이 인기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관념은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라는 개념을 내가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일할 기력이 없어서 내가 사회적인 역할을 뺏겼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원래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은퇴 후까지 밀어놨지만 내가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저축도 열심히 해서 이제 은퇴를 해서 내 인생,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인생은 끝나고 내가 즐기는 인생을 살 시점이다. 이게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온 은퇴라는 관념의 변화입니다. 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돈 문제랑만 연결시켜 생각하는데 영어 단어에서 일을 찾아보면 재밌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대, 30대들이 많이 쓰는 일이라는 단어를 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잡서치한다, 잡을 찾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20대나 30대한테 일은요, 어떻게 보면 돈하고 소득하고 연관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근데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40, 50대의 일을 뜻하는 단어는 잡이라는 표현보다 커리어라는 표현들을 훨씬 더 많이 찾아요. 커리어를 뭐 바꾼다, 커리어를 체인지한다, 내 커리어가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때 커리어는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자리를 얻기 위한 발판으로서 일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일을 대하거든요. 근데 50대 후반이나 60대에 넘어가면 영어 단어에서 일을 찾아보면 콜링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누군가 나를 불렀다는 게 한국말로 보면 소명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때 일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돈의 문제나 어떤 뭐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기반이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것, 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라는 것들이 전체 삶하고의 균형하고도 되게 많은 연관성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늘이 나한테 시킨 일이 뭘까? 그럼 내가 이거 할 때 정말 즐거우냐라는 컨셉에서의 일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을 쳐다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잡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커리어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콜링, 소명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한번 쳐다보시면 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잘 투자를 해서 버킷리스트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냐? 그러면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그래가지고 2년제 대학들, 그러니까 4년제 대학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일을 하면서 야간에 뭐 회계사 공부를 한다든지 기술자 공부를 하는 2년제 대학들이 있습니다. 직업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대학에서 일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직업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페이가 낮아가지고 사실 이런 직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키우기는 좀 어려운 직업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미 충분히 나이를 먹어서 돈도 모아놓고 내 애들은 다 길러놨으니까 그 노하우를 썩히느니 후배들한테 전수한다. 그래서 돈은 조금 받아도 내 생활비만 되면 되고 집도 이미 사놓고 했으니까 상관없다. 그럴 때 이런 직업을 선호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버킷리스트 직업으로 많이 선택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공이라든지 가죽공예처럼 손을 쓰는 직업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요즘 세상에서는 내가 수공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이가 들수록 몸을 안 쓰게 된다고요. 그리고 정교한 일을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 때 이제 많은 미국에 은퇴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목공이라든지 아니면 가죽공예 아니면은 옛날 그 똑딱똑딱 가는 시계 같은 거 있죠. 톱니바퀴 있는 시계를 갖다 조립하는 일, 요런 거, 어떤 수리하는 일, 이런 걸 하면은 섬세한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둔해지는 거, 감수성이 둔해지는 걸 갖다 역행할 수 있다. 꽃꽂이 같은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 옛날 트렌드는 50년대, 60년대 트렌드는 손으로 하는 일은 사람들이 기피하려고 그랬고 웬만하면 머리를 쓰는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은 평생 동안 머리를 썼기 때문에 오히려 끝나고 나가지고 약간의 육체 노동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그 밸런스의 면. 그러니까 평생 동안 머리만 쓰는 것도 완벽한 인생이 아니고 평생 동안 몸만 쓰는 것도 좋은 인생은 아니니까 내가 특히 화이트 칼라로서 평생을 보냈다면은 조금의 육체 노동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블루 칼라로서 인생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을 타는데 뭘 하냐? 그럼 그때 가서는 오히려 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경비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평생 동안 육체 노동을 했으니까 이제 책 좀 읽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스위치를 하는 거, 내가 지적 노동을 했으면 육체 노동으로, 육체 노동을 하면 지적 노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스위치를 하는 것이 요즘 상당히 유행입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입만 놀리는 일을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은퇴 후에서 뭘 할까라고 하면은 좀 예를 들어서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좀 해보시다. 물론 이제 그 나이 때 체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하는 이제 친구 아버지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몸을 쓰는 일을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건강하시고 행복해 보이시고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몸이 약해져가지고 쓸데없는 사람이 됐어라는 생각을 오히려 몸을 쓰는 분들이 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좀 새로운 트렌드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좀 참고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행이요. 관광이 있고 여행이 있습니다. 근데 관광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나라 문화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비자라는 어떤 높은 위치에서 내가 돈을 쓰니까 니네가 나를 서비스해줘.
제일 아름다운 것만 보여줘. 제일 맛있는 것만 먹여줘. 좋은 버스로 공항까지 데려다 줘. 이런 것이 이제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하는 거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행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 문화 속에 빠져서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는 건데 30대, 40대 때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걸 가면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죠. 동선도 다 줄여주고 가장 빠른 시간에 이동해가지고 핵심만 딱딱딱 보여주고 좋은 것만 먹여주고 그 다음에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광이 이제 관광으로 여행을 다니려고 그러면 은퇴를 한다면 이게 일단 금전적으로 좀 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30대, 40대 때는 돈을 써서 시간을 줄이겠다라는 관념으로 관광을 한다고 그러면 60대가 넘어가지고 여행을 할 때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고 대신 돈을 줄이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왜냐하면 그 나라도 볼 게 굉장히 많은데 유럽이나 유럽이나 미국과 다르게 정리가 좀 덜 돼 있어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젊을 때는 유럽에 가가지고 빨리 보고 오는 게 더 남는 거라면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어차피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싼 나라에 가가지고 천천히 보고 오는 것은 또 그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겠죠. 아니면 어떤 물가가 상당히 싼 동네, 특히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은퇴 후에 연금이 나오는 연금보험 같은 거 들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창마이나 루앙프라방 같은 동남아시아의 물가가 싼 동네, 한 60만 원 정도 되면은 이렇게 집을 한 채 빌려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동네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로컬 친구들 한 명이랑 시장에 가지고 그 음식을 사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그 동네 음식을 좀 마스터해 본다든지 이런 여행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규 수익이 있는데 그 나라가 물가가 싸다는 것에 혜택을 받으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관광버스를 탄다든지 비싼 입장료에 들어가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여행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퇴직금보다 연금을 선택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한참 50대 일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 회사에서 나오는 연금 또는 연금보험 같은 걸로 이제 생활을 하실 텐데 그런 걸로 생활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 이렇게 슬로우 투어리즘 또는 경험 투어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차라리 연금, 물가가 비싼 나라에 가느니 이 돈을 가지고 물가가 싼 나라에 가면은 오래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문화 안에 푹 젖어가지고 언어도 배우고 그쪽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요리하는 법도 알아가는 그런 느릿느릿하게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갖다가 체험해보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체험해보는 그런 여행이 이제 조금 더 그 나이 때 맞는 여행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같은 것들은 자기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라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수십 년간 살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쌓아왔던 노하우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후배 세대들한테 전수를 해주는 걸 이게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거 뭐 다 구닥다리고 저거 또 꼰대 소리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을 수 있거든요.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르칠 입장이냐 봉사활동을 할 거냐 이게 주로 뭐 가르친다거나 뭐 나의 지식을 전해준다는 거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보다는 지금 필요한 거는 소통 같아요. 교류. 젊은 사람하고 내가 얼마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나이 들면은 뭐 입은 닫고 지갑은 열으라는 말도 있듯이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언어나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요 산업사회 이전 사회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명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사라진다는 말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회냐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를 가르치는 사회기보다는 역전이 돼서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가르치는 사회가 됐어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보세요. 엄마가 딸이나 아들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냐 물어보잖아요. 이게 기술의 진화 속도가 되게 빨라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내가 가진 노하우를 자녀들이나 뭐 후배 세들한테 물려준다.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아래 친구들 아니면 후배 친구들하고 소통을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그쪽을 쳐다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워라밸이라는 관념이 지금 생기기 시작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워라밸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에서 느껴지는 성취가 워낙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돼 있었고 6.25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강을 못 넘어 다니는데 처음으로 다리를 지었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운막 같은 데 사는데 아파트를 지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가스레인지로 뭐 이렇게 밥을 한다. 얼마나 그냥 내 눈으로 내가 어떻게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지가 계속 확인이 되는 시대에는 워라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워크 자체에서 내 인생의 가치, 사회를 위한 가치 이걸 다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사실상 내가 하는 성취가, 내가 기업에서 하는 성취가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딴 사람의 삶을 얼마나 더 윤택하게 해주는지를 갖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굉장히 힘든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장 안에서 그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에서 그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은 내가 사회에다가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으니까 사회에다가 주는 시간이 있어야 나만의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즉 봉급이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199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그 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직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평생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 그럼 그건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막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있으니까 5일은 사회를 위해서 쓰고 이틀은 나를 위해서 쓴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더 건강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면에서 워라밸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은퇴의 관점으로 보면 워라밸을 갖다가 크게 세로축, 가로축 이렇게 나눠봐야 돼요. 이제 한편으로 가로축은 뭐냐면은 통시적인 겁니다. 하루하루의 워라밸. 그죠?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루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일주일 단위의 워라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일 열심히 일하고 주말은 쉰다. 이것도 회사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년 사이의 워라밸.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나중에 20일 동안 휴가를 가가지고 미친 듯이 쓰고 즐기기 위해서다. 뭐 이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단위로 자르냐에 따라서 워라밸의 관념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평생으로 자르면은 이제 워라밸이 어떻게 되느냐. 은퇴 후에 35년과 일하는 35년의 워라밸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쳐다볼 필요가 있고, 이래서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35년 끝까지 가가지고 나머지 35년의 워라밸을 즐기려면 재테크도 상당히 잘 해놔야 되고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가장 워라밸이 보장이 안 됐을 때 특히 한국처럼 일 강도가 높은 사회에서 문제는 뭐냐면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이 되면은 장기적인 워라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기 때문에 은퇴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윤택한 은퇴 기간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번아웃이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워라밸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기업에 있는데 내가 번아웃이 될 정도다. 그래서 내가 번아웃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은 사실은 나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더 이상 배우는 게 없다. 그러니까 기업을 다니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장기 라이프 계획에 보면은 내가 이 기업에서 더 이상 얻는 게 없다. 더 이상 배우는 게 없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내 장기적인 워라밸. 35년 동안 내가 아주 윤택한 커리어를 가진 다음에 그때 모아놓은 돈으로 편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싶다. 이거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전체 그림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퍼즐이 들어가느냐를 갖다가 좀 항상 고민하면서 좀 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매일매일의 워라밸도 중요하고 주 단위의 워라밸도 중요하고 연 단위의 워라밸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번아웃이 되지 않고 내가 일하는 이유를 상기시켜 줌으로 해가지고 내가 35년으로 남아져 있는 일하는 기간과 일한 후의 기간을 갖다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관념도 지금 100세 시대에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